황인범이 대표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백승호 역시 빌드업 축구를 펼치는 버밍엄 시티에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으며, 김진규 역시 현재 K리그 1위 전북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까지 들어오며 자원의 풀이 갖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멕시코와의 2연전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한 3백 전술이 홍명보의 플랜 A로 적합해 보이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리적 운영, 대표팀은 기존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 동안 4-2-3-1을 플랜 A로 활용했습니다. 상대적 약체인 아시아권 팀들은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주로 내려서서 자기 지역을 지키는 운영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트리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4-2-3-1의 대형은 공격 시 한쪽 풀백이 전진하면서 3-2-5의 구조로 변형되며 전방에 5명의 공격수를 뒀고, 더 나아가 반대편 풀백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며 3-1-6으로 총 6명의 공격수를 두며 상대 5백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홍명보에서 꺼내든 카드는 3백입니다. 미드필더 1명을 줄이고 센터백 1명을 늘리면서 수비 시 5백으로 후방을 두텁게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운영은 꽤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팀엔 손흥민, 황희찬, 오현규 등 발빠른 공격 자원이 많고 이들의 역습은 굉장히 위협적이며 실제로 이번 미국전 후방을 강화하고 적은 기회를 살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스템. 하지만 이번 2연전 동안 보여진 대표팀의 3백은 내려서서 수비에만 치중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촘촘한 수비 블록으로 중앙을 틀어막은 뒤 상대의 횡패스와 백패스 타이밍에 맞춰 압박을 시작하고, 이때 팀 전체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상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 깊은 지역까지 밀어내면 이때는 라인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일정한 압박 구조를 갖춘 뒤 후방에서 스토퍼와 윙백까지 전진하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공격의 패턴 역시 역습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방에서는 4-2 빌드업 구조를 갖추고 상대의 벌어지는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거나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했고, 더 전진에서는 3-2 빌드업 구조를 갖추고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나온 득점 패턴을 살펴봐도 상대 라인 사이를 공략하며 빌드업을 풀어낸 뒤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며 득점,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며 라인 사이를 깨고 들어간 뒤 원투 패스로 득점, 역시 중원에서 볼을 소유한 뒤 사이드에서의 크로스에 의한 득점, 중원 경합에서 승리한 뒤 빠른 역습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 득점까지 역습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패턴에 의해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과거처럼 선수비 후역습에만 치중하는 3백 전술이 아닌 하이블록, 미드블록, 로우블록 각 국면별로 수비의 형태와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고, 볼을 소유했을 때 역시 구역에 따라 구조를 달리하며 볼 점유와 공격 전개에 힘을 쏟는 일정한 시스템을 갖춘 3백 전술을 준비한 대표팀인데요. 이 시스템이 구현되는 과정이 현재 완벽하지는 않으나 3백 전술의 실험은 아직 첫 단계에 불과하며 미국, 멕시코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하며 일단은 합격점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자원의 풀. 현재 대표팀의 자원의 풀을 봤을 때도 4백보다 3백이 적합해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기존 4백 운영에서 팀의 밸런스를 위해 3선 2명의 조합을 피지컬을 갖춘 수비적인 유형과 볼을 잘 다루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엔 피지컬을 갖춘 수비적인 6번 미드필더의 대표급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박용우를 줄곧 활용해왔지만 기동력의 문제와 상대 압박에 취약한 문제가 드러났고, 원두재 역시 실험했었지만 아직 검증이 부족하며 박진섭은 3백의 스위퍼 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3백으로 전환한다면 후방에 숫자가 하나 더해지며 수비 밸런스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수비적인 6번 미드필더 1명을 줄이고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3선 미드필더 2명으로 중원의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피지컬을 갖춘 수비적인 6번 미드필더가 부족한 반면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3선 미드필더 자원의 풀은 충분한 편인데요. 황인범이 대표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백승호 역시 빌드업 축구를 펼치는 버밍엄 시티에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으며, 김진규 역시 현재 K리그 1위 전북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까지 들어오며 자원의 풀이 갖춰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전 김진규와 백승호의 볼을 잘 다루는 유형 2명의 삼선조합은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볼을 소유하고 부드럽게 공격을 전개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옌스 역시 미국전 후반전과 멕시코전 전반전 여러 차례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며 자신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하며 센터백 한 자리가 더 늘면서 센터백이 더 필요해지지만 팀의 핵심 김민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이한범, K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최근 J리그로 이적한 김주성이 대표팀 경험을 쌓고 있고, 미국전 이 3백은 첫 가동임에도 합이 괜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갖춘 조유민, 권경원 등의 센터백들도 대기 중이고,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자원으로는 역시 유럽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김지수, 최근 A매치 경험을 쌓고 있는 왼발 센터백 김태현이 있으며 센터백의 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의 풀을 봤을 때도 3백은 꽤나 적합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하지만 이번 2연전에서 3백 전술은 몇 가지 문제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한 빌드업입니다. 1차 빌드업에서는 4-2 빌드업 대형으로 상대를 끌어들여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거나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고자 했지만, 특히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칠 때 상대의 압박에 눌리며 여러 차례 공격이 끊겼습니다. 옌스와 박용우의 조합으로 나선 멕시코전 전반전은 공격 전개 자체가 쉽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원 조합을 적절하게 갖추고 일정한 빌드업 패턴으로 안정감과 일관성을 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방 압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전에는 조직적이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미국의 빌드업을 괴롭혔지만, 멕시코전에서는 상대의 빌드업에 전방 압박이 여러 차례 풀렸고, 이렇게 압박이 풀리면 수비 라인이 그대로 노출되며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전방 압박을 나간다면 3선과 최후방에서도 전진하면서 조직적으로 다 같이 나가는 압박이 필요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박을 하지 않고 내려서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멕시코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없었던 득점 찬스, 특히 사이드에서의 공격력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리적인 운영을 하며 높은 득점 전환율로 두 경기에서 4골을 만들긴 했으나 득점 찬스 자체가 다소 적었고, 특히 사이드에서의 공격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며 밀집 수비를 깨트려야 한다면 사이드에서의 공격력은 필수적이나, 현재 윙백들이 사이드 공격을 만든 공격 구조에서 위협적인 돌파가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황희찬을 비롯해 정상빈, 모재현 등의 윙어 자원을 윙백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역시 미토마와 도안리츠 등의 공격수들이 대표팀에선 윙백으로 나서며 사이드 공격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용법은 공격 상황에선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라인을 맞추며 수비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선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황희찬 같은 1대1이 좋은 자원이 윙어로 나선다면, 공격 상황에서는 황희찬 같은 윙어가 벌려서고 윙백이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기동력이 좋은 윙백들이 공간을 만들고 돌파가 좋은 황희찬이 사이드를 흔드는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백 전술이 홍명보호의 플랜 A로 더 적합해 보이는 이유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 역시 존재하지만 이제 막 실험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조직력과 전술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